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입니다. 오늘은 모든 언론과 영양학자, 의료계에서까지도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강요하고 권장하는 이 식이섬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인들의 식습관에서 식이섬유니까 무조건 많이 먹자라는 생각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식이섬유는요, 소화되지 않는 셀룰로즈 성분이기 때문에 장내에 오래 머물러서 포만감을 주고 배설물의 부피를 늘려서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고도 말하죠. 그러나 식이섬유가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과도하게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식이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 건강캐스터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식이섬유입니다. 요즘 각종 언론과 의료계에서는 건강을 위하여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매일 먹어라,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고혈압과 당뇨가 뚝 떨어진다 라는 식의 미신 같은 건강 정보를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좋다는 연구 논문들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기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016년 3월 25일자에 발표된 식이섬유에 대한 긍정적 논문 자료 몇 편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쿠마 등이 발표한 논문에는 식이섬유는 인체의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난소화성의 비전분성 다당류로 최근 식이섬유의 여러 생리적 효과와 관련하여 식이섬유가 장내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하여 발효되어 이에 따른 장내 대사물질들의 생성과 억제에 관여한다는 효능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발표하였고, 2006년 웡 등의 논문에는 식이섬유는 인체의 장내 미생물에 의한 발효물질로 사용되어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과 같은 단쇄지방산을 생성하여 장내 미생물과 인체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 된다. 식이섬유의 여러 생리적 효능은 대장에서 미생물 발효에 의해 생성된 단쇄지방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내 단쇄지방산의 정성적 및 정량적 구성은 장내 미생물 균총의 생균수와 비율, 식이섬유의 종류 및 장 통과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발표하였다. 그 외에 1998년 쿠크와 셀린이 발표한 논문에는 장내에서 단쇄지방산은 장내 pH와 세포 증식 및 분화와 유전자 발현, 조절 역할 이외에도 장상 피세포의 영양소로 작용한다 라고 하였고, 2002년 캉 박사 등은 베타글루칸이 비만 및 이상지혈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고 발표하고, 2012년 쿠마 등 동료학자들은 단쇄지방산은 손상된 대장의 재생을 촉진하고 대장벽을 보호하여 대장 기능을 증진한다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대단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지요? 그런데요,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교란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이는 장내에 지나치게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오면 일부 유익균이 과도하게 번성하거나 다른 미생물과 경쟁하게 되어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식이섬유의 과도한 섭취는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게 그리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래전에 MBN 방송에서 방영한 관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섭취한 채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이정숙 씨가 자주 드시는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가득한데요. 적당량의 식이섬유는 변비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섬유질이 장을 막아서 지나친 가스를 발생시키고 심하면 복부팽만, 구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소의 섭취는 빈혈,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지요? 아무튼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가 대장의 유익균을 줄이고 대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가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부작용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대장의 유익균이 줄어들어 대장질환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관련 논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와 무기질 흡수 저해라는 1994년 논문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식이섬유의 과다 섭취가 칼슘, 철, 아연 등의 무기질 흡수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고, 특히 식이섬유 중 일부인 피틴산과 옥살산이 무기질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장 건강과 전반적인 영양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둘째는 고식이섬유 식단과 소화기 증상 악화라는 주제로 2013년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 메타 분석에서는 일부 변비 환자들에게서 식이섬유 섭취 증가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과도한 식이섬유는 복부팽만, 가스 생성, 복통 등의 소화기 증상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에 발표한 어린이에서의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와 영양 결핍 위험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이 리뷰에서는 어린이들이 과도한 식이섬유를 섭취할 경우 에너지 섭취 감소와 함께 단백질 및 필수 영양소의 흡수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01년 발표한 식이섬유와 약물 흡수 간섭이라는 이 연구에서는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가 특정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여 약효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이섬유는 디곡신, 와파린 등의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약효를 떨어뜨린다는 부작용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식이섬유의 과잉 섭취가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 주최로 2016년 3월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도 식이섬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토론한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날 서울과학기술대 식품공학과 김지연 교수는 식이섬유를 과다 섭취하면 철분, 아연, 칼슘 등 필수 미네랄과 지용성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이 낮아진다라고 말하였고, 특히 어린이의 식이섬유 과다 섭취는 성장장애와 설사, 복부팽만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식이섬유가 어린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인지를 추적한 연구는 몇 편 안 되는 데다가 결론이 정반대인 논문도 있다며, 특히 장에서 물을 포획하는 능력이 없는 불용성 식이섬유를 충분한 물 없이 섭취하면 변이 딱딱해져 변비나 치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불용성 식이섬유는 현미, 통보리, 통밀 등 통곡물과 채소 줄기와 잎 그리고 과일의 껍질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선 아이는 물론 성인에서도 정설이 아직 없는 데다 관련 연구 결과가 부족하여 유용한지 무용한지 결론이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식품들 중에서 식이섬유의 함량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세한 함량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정지화면에서 확인하여 보시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치아씨드가 있는데요. 100g당 34.4g이나 들어있고 검은 콩 16g, 아몬드에도 13.3g이나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러면 채식을 많이 하는 한국인의 식이섬유 섭취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한국영양학회가 발표한 성인 남성 하루 섭취 권장량으로 약 25에서 30g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하루 평균 식이섬유 섭취가 18g으로 WHO 권장 기준 25g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식이섬유 섭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한국인의 건강한 성인 기준에서 하루 3끼 식사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고 있는지, 아니면 식이섬유를 부족하게 먹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생산된 식품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값으로 볼 수는 없고 참조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AI 검색을 통해 추정한 위 자료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한국인의 식이섬유 섭취량은 43.2g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하루 식단을 돌아보시면 이 기준보다 식이섬유를 덜 먹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과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곡물과 각종 야채를 매일 섭취하기 때문에 과잉된 식이섬유를 먹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비록 추정치이지만 과일과 채소 그리고 견과류를 의식적으로 많이 먹는 사람과 식이섬유 보조제를 먹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60g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인간은 꼭 식이섬유를 먹어야 한다는 기준은 왜 생겼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에도 생존하는 유목민들과 일부 인디언들은 채소를 일체 먹지 않는데도 소화도 잘 되고 살도 안 찌고 건강한 이유는 뭘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체 육식을 하고 유가공 발효차나 유제품을 먹습니다. 일체의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장은 유익균이 살아가는데 꼭 식물성 식이섬유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발효식품의 유산균도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 없이도 고기와 발효식품만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각종 식물과 과일을 통해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의 발생이 오히려 낮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생각 시청자 여러분에게 오늘의 격언으로 식이섬유 섭취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를 권유합니다. 곡물과 과일과 채소를 주식으로 하면 당신의 건강은 시간이 갈수록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채소를 길러서 먹고 곡물을 통해 허기를 면한 이후부터 인간이 농경 생활을 하면서부터 각종 질병에 노출되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식습관, 생활습관이 질병을 좌우합니다. 먹는 방법과 먹거리를 원시 식단으로 하였을 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렵인들은 결코 풀을 뜯어 먹고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호생각에서는 식습관, 생활습관을 통한 국민 건강관리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습관이 각종 질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편에 있습니다. 명심할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